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요즘 계속 비가 와요. 정말 뭐 가을에 이렇게 계속 가을이 벌써 시작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좀 쌀쌀해지긴 했어요. 근데 비가 지금 굉장히 자주 와요. 요즘에는 정말 재미가 아무것도 없는 날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비 오죠.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저녁 때는 뭐 4단계 때문에 사람들도 못 만나지. 다들 뭐 어떤 그 재미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사실 저희가 요즘에 뭐 유튜브도 그렇다고 뭐 그렇게 색다르게 뭐 여러분들한테 뭐 신나고 재밌는 걸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의 성격도 아니고 해서 좀 저도 안타깝긴 한데 오늘은 그냥 농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법이 바뀌거든요. 농지법이 8월 17일 날부터 또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농지랑 관련되신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근데 의외로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농지의 몇 퍼센트를 그 농업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농사를 실제로 짓는 사람이 우리나라 농지를 갖고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 되는 것 같아요? 30%? 그럼 70%는 그걸 농사 안 짓는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헌법에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원래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 경자가 논을 소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 유전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느냐? 우리 농지의 56% 정도만 그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재지주가 그만큼 많은 비율 반 정도를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2015년도니까 더 심해졌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농지를 농업하는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말 농장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농 농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농된 농지. 그러니까 8년 이상 이제 경작하시다가 어떤 이유로 이농하셨어. 농장에 이제 농업을 안 해. 그런 경우에 농지. 그 다음에 부모님이 이제 그 농사를 지시는 걸 상속받은 경우에 상속 농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농지들의 비율이 점점 커져. 그 쉽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아들들 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뭐 부산에 가서 큰 대도시 가서 공부했어.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지금 대부분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니까 그럼 언젠간 그게 다 상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상속 농지는 그 농지 그 경제유전의 원칙에 반해도 괜찮다는 거잖아. 그리고 농사 짓다가 또 떠나셨어. 몸이 아프셔서. 그럼 그것도 또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면 나중에 한 20년 지나면 농지의 80%는 부재지주가 소유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농지에서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지가 없어.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사람들이 뭐하러 농지 자꾸 농사 지으려고 하겠어요? 거기에다가 전부 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개발하지. 그럼 다 돈 벌잖아요. 지금 수도권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그 대도시 주변에 있는 농지들 어떻게든 취득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중에 편법의 하나로 지금 나오는 게 주말 농장도 그렇게 이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LH 직원들이 올 초에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문제 때문에 불로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땅값을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상승되는 이익을 취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고 그것 때문에 농지법을 개정한 거예요. 신속하게. 근데 그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다만 농지를 그러면 누가 소유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소유가 제한되는지 그리고 농지를 소유하려면 어떤 뭐 서류를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농지가 뭐냐? 농지는 지목이 전, 과수원 이렇게 돼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전, 과수원 나와 있는 건 농지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이런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이것도 농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그 생산시설의 부지 예를 들어서 뭐 농로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온실의 보일러, 실, 그 다음에 축사의 어떤 부속시설 이것도 다 전부 농지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막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인 주택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농지에. 그런 농업인 주택들도 실질적으로 200평 미만에서는 농업인 주택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물론 이제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농지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농장 여기서 힌트가 이거야. 농업인 주택 지을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서울 근교에다가 주말 농장 한다고 해서 농지를 취득해. 실제로 농업인이 아니면서. 그래놓고 거기다가 농업인 주택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또 땅값이 올라서 개발이 되면 뭐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악용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해서 지금 먼저 살펴볼게요. 그러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헌법에도 원칙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농지법 제6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농지를 소유했다. 농업 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또 처분하지 않고 있으면 지금 소유자한테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상속농지예요. 상속농지라고 하는 거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속으로 인해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리고 또 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거,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증여하는 게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상속농지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내가 살아요. 그런데 농사를 안 지어. 이 경우에도 10,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10,000제곱미터가 큽니다. 3,000평이에요. 3,000평까지는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또 하나가 인홍농지예요. 지금은 현재는 8년 이상을 거주하다가 농사를 짓다가 인홍한 경우에도 그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짓다가 딴 데로 떠났어. 그래도 그 토지는 밖에서 소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외적으로 소유가 인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주말 농장입니다. 주말 체험 농장,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을 이용해서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2021년도 8월 17일부터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한이 되냐면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농업진흥구역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농지인데 옛날로 따지면 절대적으로 농지로만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말 농장으로 일반 개인이 농업하지 않는 사람이 취득할 수 없도록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농지가 아닌, 그러니까 농촌진흥구역이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농업보호구역이나 다른 곳에서는 아직도 주말 농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농지를 이렇게 이제 사유가 발생을 해서 갑자기 내가 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경우에는 1년 내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돼요.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소유자한테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저히 처분할 수가 없어, 누가 사지도 않아, 그 경우에는 농어촌 공사에서 공지시가 기준으로 그 농지를 매수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농지를 우리가 취득할 때는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안 짓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뭐냐면 농지 매수인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소유의 상한을 확인해서, 아까 보면 예외들이 있었잖아요. 소유할 수 있는 예외들이 있으니까 소유 상한들을 확인하고 심사해서 적격자에게 농지 취득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 그리고 또 읍면에서 이 농지 경영 계획서랑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신청서를 함께 제출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영농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약에 영농의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주지는 상관없어요.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원칙적으로는 발급을 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 예외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속농지의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까지는 소유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어요. 또 하나, 그리고 그 인홍농지의 경우에도 1만 제곱미터까지는 당연히 소유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인홍농지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법인의 합병, 그 다음에 공유농지가 분할돼서 취득하는 경우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필요 없고요.
또 담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지가 담보로 제공됐던 경우에 이걸 취득하는 경우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필요 없고, 그리고 또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거는 이미 농지로서 전용이 됐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농지가 아닌 목적으로 전용하겠다는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예외라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예외에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주말 농장 빠져 있잖아요. 주말 농장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예외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를 반드시 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상속농지나 인옥농지, 그 다음에 주말 농장이 있는데, 인옥농지나 상속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필요가 없어. 근데 주말 농장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때 신청하는 서류가 뭐냐면, 농지 취득 인증서가 있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 경영서가 있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농업 경영 계획서도 안 내도 됐어. 그 주말 농장의 경우에도.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21년도 8월 17일부터 그때부터는 지금 농업 경영 계획서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농장의 경우에는 무조건 그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농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뭐 농지 사용대차 계약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쨌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하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지금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제재들도 강화를 했고, 형사처벌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농지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그리고 소유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이냐, 그리고 주말 농장할 때는 지금 현재 어떻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실 저는 지금 농지 부분이 얼마나 관심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간략하게만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들 또 반응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농지주택을 그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농지 임대차 이 부분도 뭐 기회를 한번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